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대북 리스크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사흘째 상승하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증시 조정을 이끌었던 정보기술주도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IT주가 펀더멘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일 대북 리스크로 1.69%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2319.71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과 북한의 관망 전환 등으로 불안감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와 선진국 채권 금리가 반등한 것 역시 국내 증시 반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를 보면 주가 반등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난 8월 11일 찍었던 2310선이 중기적 바닥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던 IT주들이 오늘 다시 부활하면서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1.77%로 오르고 있고 사흘 연속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T주들이 속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업종지수 역시 현재 구간 1.48%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자세한 시장 흐름은 어떤 내용 전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현재 구간 시장을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5포인트가량 오른 2351.6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말폭탄을 쏟아냈던 북한과 미국의 대치가 숨고르기에 접어들면서 이틀 연속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된 데 더해 미국 뉴욕 증시가 유통주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까지 닷새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수세를 보여 주목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철강, 금속업과 의료, 정밀업의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IT주들의 부활로 전기전자 업종도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고 그 밖에 제조업과 기계, 화학업종도 빨간불을 켜며 출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2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638.12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점점 상승폭 늘려가면서 현재 구간 내에서는 640선까지 상회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이 출발 구간부터 현재 구간까지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난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498억 5,900만 원, 영업이익은 52억 3,700만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콜마와 한국화장품 등 다른 화장품주 주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1% 상승하면서 6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을 생산하는 일진머티리얼즈가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 제조 운영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에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일렉포일 i2S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일렉포일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 박지로 전기차와 ESS 등 대형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주가는 2차 전지 사이클의 최대 수혜 업체로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주가 부담을 논하기에는 실적 개선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13%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9,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대한유팜입니다. 대한유팜이 친환경 닭 진드기 박멸제인 와구모 하우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한때는 급등세로 실시간 거래가 제한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한유팜에 따르면 와구모 하우스는 먹는 방식이 아닌 자연적으로 닭 진드기를 유인해서 소각 처리하는 친환경 방식이기 때문에 닭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진드기를 유인해서 박멸하는 방식이라서 국내 약 6천만 수의 산란계 농장에 적용하면 피프로닐로 인한 살충제 계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한유팜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1%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미국 정부기관과 대장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처음으로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미국의 정부기관과 신약 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회사는 미국 국립보건원산하 국립암연구소와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NCI는 임상시험 비용과 관리를 부담하는 곳인데요. 신라젠 대표는 종양과 면역체계 상호작용의 이해도가 뛰어난 팀 그레텐 박사의 전문성과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기술적 역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바이러스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전 세계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라제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PNT입니다. PNT가 올해 중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PNT는 2차 전지 생산의 전 공장에 해당하는 음극, 분리막 물질 생산에 필요한 롤투롤 기반의 장비를 제조한다면서 현재는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2차 전지 생산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PMT의 올해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1,65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5.8% 증가했으며 또 증가한 수주 잔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2차 전지와 중국 법인 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으로 중국의 친환경 차용 2차 전지 수요는 향후 5년간 연평균 26%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올해 매출액은 1,489억 원, 또 영업이익은 145억 원으로 PNT의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PNT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1%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4,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카테아입니다. 카테아가 경영 여건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솟구치고 있는데요. 이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카테아에 대해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돼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일부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3사업 연도 중에서 2사업 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과 불성실 공시는 관리 종목 사유로 남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카테아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45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지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출발 구간보다 상승폭을 많이 높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360선까지 상회하면서 회복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0.57% 오른 2361.3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반등폭이 훨씬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대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640선 상회하면서 641.7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여전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것이 업종별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업종들이 강하게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상승률 높은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업의 상승폭이 장 출발 구간부터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철강, 금속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 또 업종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이러한 호재들이 겹겹이 일어나면서 오늘 4%까지 업종지수 키우고 있고요.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동국제강 종목이 5%대 강세, 오늘 이구산업도 5%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 4%대 상승부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업종 지수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5%대로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의 상승폭도 출발 구간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업종 내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 또 IT주들의 부활에 힘입어 전기전자 업종도 1%가량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구간까지 1%대 웃도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77%가량 주가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우선주 역시 1.58%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역시 0.45%대로 오르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무려 7%에서 8%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공급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 2통 3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T홀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0.61%대로 올라주고 있고, 오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의복업의 흐름도 조금은 약한 모습입니다. 1.23%대로 업종지수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 많이 올랐던 한세실업이 오늘 4%대로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 탄력이 좋은 만큼 새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이라 한다면 오늘 의료 정밀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1.68%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고,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무려 8%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무려 8%대로 주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의료정밀 업종 내에서는 오늘 나노엔텍 종목이 6%대로 상승하고 있고, 바텍 종목 6%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의료정밀 업종 내에서 셀바스헬스케어 1.1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도 흐름이 좋습니다. 1.74%대 업종지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6%대로 상승불을 켜고 있고,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 오늘로 나흘 연속 상승불을 켭니다. 현재 구간에서 4%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또 오늘 서울반도체도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대로 상승불을 켜고 있고, 오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유니셈 종목도 3%대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이 0.98%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섬유 의료업종, 통신서비스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떨까요?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7억 원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102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76억 원, 기관은 62억 원 각각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937개 약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 기관은 485개 약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이정현입니다. 네, 전장과 장중에 나온 이 공시들이 현재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중국 BOE와 50억 9,400만 원 규모의 OLED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4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는 코스맥스입니다. 최근에 코스맥스는 사용 시 유아 기능이 부여되는 이 마스크팩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 발명한 마스크팩 조성물을 향후 생산될 제품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TLI입니다. TLI는 최대 주주 김달수 대표이사가 이 메리츠종금증권과 18억 원 규모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고 있는 이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애니젠입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애니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고세레린 아세테이트와 또 부세레린 아세테이트 등 원료의약품 2종의 수출용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고세렐린 아세테이트와 또 부세렐린 아세테이트는 각각 유방암 치료제, 졸라덱스와 베란유도제, 슈퍼팍트의 원료의약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19분 구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 유니셈입니다. 전일 대비 3.60% 오름세 이어가면서 6,000원 후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맥스입니다. 전일 대비 1.74% 오름세 이어가면서 11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시입니다. TLI인데요. 전일 대비 1.32% 오름세 이어가면서 4,000원 후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니젠입니다.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시각에도 4.96% 오름세 이어가면서 1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TJ 미디어는 이 영상 매칭 장치 및 그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노래방 기기에서 선곡된 노래에 알맞은 영상을 매칭하는 장치, 또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당사 신제품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카카오는 100%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 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이 합병 뒤에 카카오는 존속회사로 남고 피합병 법인 카카오게임즈 홀딩스는 해산되기로 결정됐습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0월 23일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은 인적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영업과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 완료 후에 카카오의 최대 주주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참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엔지니어링은 중국 청두 BOE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에 136억 6천만 원 규모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이 회사 작년 연결 매출액의 7.39%에 해당하고 또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시입니다. 바로 DMS인데요. 이 DMS는 중국 청두 BOE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와 186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7.48% 수준이고 또 계약 기간은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32분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TJ 미디어입니다. 전일 대비 1.20% 오름세 이어가면서 5,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카오입니다. 현재가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역시 전일 대비 1%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3,000원 초반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시입니다. 바로 DMS인데요. 전일 대비 2.75% 오름세 이어가면서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33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였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 진행됩니다.
시각 오후 3시 1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상한가 진입하면서 장 마치는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치솟으면서 15,6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NI스틸이 2.14% 오른 4,065원에 두산중공업이 1.92%가량 오르면서 18,6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Y 종목입니다. 오늘 4.16% 상승한 7,51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LS 종목이 5%가량 오른 87,000원에 하나투어 역시 5%가량 상승부를 켜면서 82,200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화재 종목입니다. 오늘 1.04% 오른 24,200원 마감 예상됩니다. ING 생명 같은 경우 0.58% 소폭 오르면서요. 43,25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증권이 0.35% 오른 14,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S-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가량 오늘 상승폭 가져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500원 오른 114,000원에 마감 준비합니다. 이어서는 대덕 GDS 종목이 4%가량 오른 19,100원에 통산 종목이 5.04% 오른 54,2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NG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3%가량 오름폭 시현합니다. 전 거래일 대비 500원 오른 115,50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부산주공이 1.2% 오른 1,685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진중공업 종목입니다. 오늘 5.65% 빨간불 켭니다. 전 거래일 대비 235원 오른 4,395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동국제강 종목은 오늘 5% 상승폭 좋았습니다. 철강금속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진 상승폭이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700원 오른 13,40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NF 종목이 5.96% 오른 16,0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KNN은 1.42% 상승한 1,000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DA테크놀로지가 무려 8%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050원 상승한 13,1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할인 종목 보겠습니다. 3.57% 오른 4,935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LMS 종목이 3.45% 오른 12,000원에 TK케미칼 종목이 3.61% 오른 2,295원에 장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팜스토리 종목이 3.42% 오른 1,36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4일 연속으로 오름세 보인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7월 FOMC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놓고 시장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찬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지만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의 폭력 사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업인들이 잇따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를 사퇴했고 7월 FOMC 회의록도 공개되면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등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업인들이 트럼프의 등을 돌리면서 세제개혁과 규제 완화 등 트럼프 친성장 정책이 지연 또는 좌초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지난주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더불어 미래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7월 FOMC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43%로 예측했다고 하니까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소식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내내 상승폭 더 키우면서 0.57% 오른 2361.67포인트로 문 닫았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뒤에 강세장 이어갔습니다. 1.13% 오름세 보여주면서 642.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526억 원 담아줬고요. 기관은 1,143억 원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16억 원, 기관이 67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선불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560계약 매수세 보여줬고 기관이 487계약 덜어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가 나란히 오름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이것이 업종별로는 또 어떻게 나타났을지 업종별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자면 철강, 금속업이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4.11%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고 의료 정밀업종과 전기 전자업종의 상승폭도 좋았습니다. 또 오늘 유통업종 같은 경우 1.03%대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롯데쇼핑의 상승폭 두드러졌습니다. 9.2%대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 주주 친화 정책의 동반 강세 보이면서 롯데쇼핑의 상승폭도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제조업종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난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의복업종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1.25%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 통신업과 운수장비업종, 서비스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 좋았던 만큼 종이목재업종 그리고 섬유의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정밀업종이 2%대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반도체 업종도 오늘 1.82%대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 정보기기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마감 동향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크라운제과 우선주와 크라운혜택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우선주는 15,600원에 크라운혜택홀딩스 우선주는 22,8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크라운혜택홀딩스가 계열사 크라운제과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DY파워입니다. DY파워는 13.19% 오른 26,600원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9.2% 상승하면서 267,000원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이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밀렸는데요. 17.9% 빠지면서 7,980원 기록했고요.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7.63% 빠지면서 23,0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CJ시푸드 우선주입니다. 6.77% 하락하면서 29,600원으로 마감했고 동아ST가 6.75% 하락했습니다. 76,0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두 종목 있었습니다. 카테아와 양지사인데요. 앞서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카테아는 845원으로 마감했고 양지사는 9,2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는 20.36% 상승하면서 3,3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옵틱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했는데요. 15.98% 빠지면서 2,025원으로 마감했고 RS 오토메이션이 10.56% 하락하면서 15,250원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